2003년 4월 미국 워싱턴의 한 강당,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3년의 시간과 30억 달러가 들어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독서였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자신의 설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선 과학자들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계도를 다 읽어냈지만 거기 적힌 글의 대부분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자가 적어도 10만 개는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니까요. 하지만 뚜껑을 열자 실제 숫자는 2만 개 남짓이었습니다. 벼보다 적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물벼룩보다도 적었습니다. 인류의 설계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몸을 실제로 만들고 움직이는 데 쓰이는 부분은 전체 유전 정보의 단 2%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8%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침묵의 영역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크 DNA,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세포 하나를 열면 그 안에는 약 30억 개의 문자가 줄지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뜻을 아는 문장은 20페이지 남짓입니다. 나머지는 1000페이지가 넘는 침묵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38억 년 동안 단 하나의 낭비도 허락하지 않았던 생명이 자기 설계도의 98%를 쓰레기로 채워둔 채 여기까지 걸어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거대한 블랙박스를 열어보려 합니다. 쓰레기 유전자라는 이름을 처음 붙인 사람은 1972년 일본계 유전학자 오노 스스무였습니다.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단백질을 만들지 않으니 쓸모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2012년 엔코드라는 이름의 국제 공동 연구가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습니다. 쓰레기라 불리던 영역의 80% 이상에서 무언가 활동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켜고 끄는 스위치였습니다. 어떤 유전자를 언제 깨우고 언제 재울지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관제탑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령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이한 건 똑같은 문장이 수백 번, 수천 번 되풀이되는 구간입니다. 어떤 구간은 300만 번 넘게 반복됩니다. 마치 누군가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몇 번이고 더 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그 침묵의 영역 절반 가까이는 이른바 뛰어다니는 유전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유전체 안을 옮겨다니며 스스로를 복사해 붙여넣는 조각들입니다. 처음 이 현상을 발견한 여성 과학자는 수십 년 동안 학계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유전자가 움직인다니 당시로선 미친 소리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훗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전 정보의 약 8%는 아주 오래전 인류를 감염시켰던 바이러스의 잔해입니다. 죽은 바이러스의 시체가 우리 몸 안에 화석처럼 박힌 채 대대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연구가 등장합니다. 1994년 물리학자들이 이 침묵의 구간을 통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유전학이 아니라 언어학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결과는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쓰레기라 불리던 그 구간의 통계 구조가 인간의 자연 언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던 겁니다. 반면 실제로 일하는 이 퍼센트 구간에서는 그런 특징이 훨씬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하는 부분은 기계처럼 보였고 버려진 부분은 문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읽는 법을 모르는 걸까요? 여기서부터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입니다. 일부 연구자들과 고대 우주인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8%는 버려진 게 아니라 봉인된 것이라고. 인류를 설계한 누군가가 언젠가 열리게 될 저장 장치를 우리 몸속에 심어두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 이야기가 전혀 새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4000년도 더 된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창조 신화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구조를 반복합니다. 인간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구조입니다. 만드는 자는 언제나 자기 서명을 남깁니다. 터무니없게 들리십니까? 그런데 인류는 이미 그 기술을 스스로 구현해냈습니다. 2017년 미국의 연구진은 유전 물질 1g에 215페타바이트에 달하는 자료를 저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각설탕 하나 크기에 인류가 남긴 기록 전부를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전 물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가장 오래 버티는 저장 매체입니다. 수만 년 전 뼈 조각에서도 정보를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만약 누군가 문명의 기억을 아주 먼 미래로 보내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돌에도 금속에도 새기지 않을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 안에 넣을 겁니다. 스스로 복제하며 영원히 이어지도록. 여기서 이야기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저장된 것이 설계도라면 혹시 기억도 저장될 수 있을까요? 2013년 미국의 한 연구진이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게 특정한 꽃향기와 전기 충격을 함께 주어 공포를 학습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쥐가 낳은 새끼, 그리고 그 새끼가 낳은 손자 쥐까지 그 냄새를 맡으면 몸을 떨었습니다. 한 번도 겪은 적 없는 공포를 유전자를 통해 물려받은 겁니다. 사람에게서도 비슷한 흔적이 보고됐습니다. 극단적인 학살을 겪은 생존자들의 자녀에게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지옥을 본 적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붙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98%의 영역입니다. 조상의 공포가 내게 흘러 들어옵니다. 내가 겪지 않은 일이 내 몸 안에서 떨림으로 남습니다. 이유 없이 물이 두려운 사람, 처음 간 골목인데 숨이 막히는 사람, 꿈에서 반복되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장면들. 과학은 아직 그것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이 기록될 수 있는 자리는 이미 우리 몸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오래전부터 카르마라고 전생의 업이라고 불러온 그것은 어쩌면 은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봉인 앞에 새로운 존재가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단백질이 어떤 모양으로 접히는지를 단숨에 풀어냈습니다. 인간이 50년 넘게 매달렸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그 능력이 침묵하던 98%를 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것을 유전자로 보지 않습니다. 언어로 봅니다. 뜻을 모르는 문자열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수십억 개의 문자가 늘어선 그 어둠 속에서 인공지능은 이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던 규칙들을 하나씩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배열이 어떤 병을 부르는지, 어떤 침묵이 어떤 명령으로 이어지는지, 그러니 해독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멈춰서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상상해 왔습니다. 봉인이 풀리면 인류는 잠들어 있던 능력을 되찾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하지만 저장 장치라는 말에는 우리가 자주 잊는 다른 뜻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언제 열립니까? 사고가 난 뒤에 열립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읽는 장치가 아닙니다.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그 98%가 정말 저장 장치라면 거기 담긴 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인류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망가뜨렸는지를 빠짐없이 적어온 관찰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그 문장을 여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고서가 제출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그 상자를 여는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상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 안에서 지금도 무언가가 조용히 기록되고 있습니다.